자, 그럼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작년에 당대표 네. 출마하셨었잖아요. 네. 또 이번에는 안 나셨어요? 뭐 선거 때마다 막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네. 지금 많이 입후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당을 위해서 또 헌신하겠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캠프 좌장을 맡으신 거예요? 제가 좌장을 맡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제 방에 와가지고 도와달라, 좌장 역할을 해달라 해서 네. 그 뭐 또 강력하게 부탁하는데 네네. 대놓고 뭐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네. 또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왠지 또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좀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좀 더 흥미로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데서 좀 미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준 거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자장이다 뭐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나경원 후보의 좋은 장점들이 네.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나경원 후보가 좀 꿈꾸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보통 그 전대에도 후보 캠프가 꾸려지면 캠프별 뭐 아침 회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원님은 특별히 뭐 회의를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러진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 당규상 보시면은 네. 그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어떤 누구를 지지하지 못하고 아,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룰에 저는 충실하고요. 아. 예, 그냥 심정적으로는 네네. 이제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제가 네.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나서서 어떤 누구를 하자 아. 이거는 사실 그 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아, 네. 이제 저는 그런 룰은 지켜야 된다. 아,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는 모두가 좀 승리자가 되는 그런 전당대회로 이어나가야 된다. 이기는 사람도 예. 지는 사람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니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네. 누구든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요. 아니, 지금 근데 말씀 아까 잠깐 하셨는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선거가 지금 30일이면 꽤 네. 긴 시간이거든요. 그쵸. 선거는 사실 뭐 일주일 앞으로도 확확 그렇습니다. 바뀐다고들 선거 치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후보가 많이 네.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느끼시는 뭐 징후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최근에 지금 그 나경원 후보가 안보 이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핵무장론. 네, 어제까지 그 6.25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월은 또 보훈의 달이고. 네. 그리고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게 보통은 안보와 경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선점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셨죠. 네.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셨죠. 네, 네. 이에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그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쵸. 그 이유가 네. 뭐냐면요. 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는 쪽에 그 특징이 뭐냐면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핵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지 못한 쪽은 항상 수세적으로 방어밖에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6.25라는 걸 정말 마음 아픈 걸 경험했잖아요. 그 최근에도 보면은 서울 상공에 오물 그 풍선도 띄우고 네. 막 하잖아요. 그거는 김정은이 지시 없으면 못 합니다. 네. 맞죠? 그쵸.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다가 오물 풍선을 띄우고 싶어 띄울 수 있겠어요? 왜 못 띄우겠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라. 지금 무력적으로 충돌했을 때 네.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핵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이 나경원, 왜냐면 나경원은 그 핵 무장론 3원칙까지 네. 말씀하시면서 이 주장을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네.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저는 그 전부터 동의했죠. 왜냐하면 자강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핵에는 네. 핵밖에 없다. 자 보십시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네. 예? 아주 불공정한 전쟁이지요. 네. 뭐냐면요. 지금 전장터가 네.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에 1cm도 공격 못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기가 1cm도 어려운 못하고 있죠. 네. 왜 못합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1cm라도
공격하게 되면은 핵으로 받아치겠다. 그 멘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을 가진 쪽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교훈이 뭐냐. 핵을 가지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게 참 가장 큰 교훈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세계 3위였습니다. 네네. 비핵화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때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등등이 너가 비핵화하면 너가 나라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시킨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은 정말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종이 휴지 조각밖에 안 되죠. 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92년도에 그 김일성이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비핵화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전술핵을 다 미국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북한이 그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핵무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핵무장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요. 핵을 가지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그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또 들어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언제까지 주한미군을 통해서 그 막대한 방위비를 갖다가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그쪽 미국에서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핵무장 또는 전술핵 배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 내에 이제 커트 캠벨 부장관 같은 경우는 워싱턴 선언이 적절하다. 이 선에서 그냥 머물러라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 움직이기가 지금 운신의 폭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는 좀 운신의 폭이 생길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이제 한국,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 찬성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미리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 큰 이슈잖아요. 전대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온 경우가 있었나요? 대선이 아니고 전대인데? 뭐 안보는 오늘 내일이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핵무장.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어쨌든 국제사회 뭐 아까 잠깐 하셨는데 NPT 조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전 좀 약간 크다 이슈가 그런 생각 약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대선 때 하려면 3년이 남았는데 그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고 당장에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네, 11월에 있죠.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건데 아마 지금 이런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이슈를 한번 고민하는 것도 뛰어보는 것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안보는 너와 나가 없고 또 안보에는 또 시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경원 후보의 그런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미 전쟁은 벌어져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평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이고 그것이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당대표 후보로서 가지는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는 개파에서 좀 자유롭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가 친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양쪽의 그 극한적 대립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만약에 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아우를 수 좀 있다. 통합시킬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살짝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살짝은 아니고 많이 부족한 많이 부분이 부족한. 많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네. 그 흐르는 그 당원들로부터 네. 아직까지는 네네. 그 좀 더 폭발적인 네.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면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인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기가 지지로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그 있을까요? 방법은 진정성이라 생각해요. 진정성. 예, 그 본인이 그거는 이제 그 오롯이 가지고 있는 그 숙제 과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네.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네. 우리 당을 제대로 좀 구해내겠다. 네. 이런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당원들한테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은 네. 저는 또 역전도 가능하다. 역전도 이런 가능하다. 거지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발언들을 네.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나경원 후보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거죠. 나경원 후보에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전대 출마할 때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좀 이런 거는 좀 해달라 당부 지켜라 제가 뭐 하신 거 있나요? 좀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상대 후보를 절대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상대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후보들의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네. 왜 저런 정책이 나왔을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후보든 원희룡 네. 후보든 윤상현 후보든 네.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 후보들을 좀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네. 그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조언을 드렸어요. 그 조언이 지금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금 좀 이렇게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 제3 대안 내놨을 때 가장 먼저 그 입장을 낸 게 나경원 의원인데 제 말 안 들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방송을 이제 누군가 전달할 거고 네. 또 보신다면 네네. 본인이 또 그걸 깨우치겠죠. 예, 그래서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네.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내세웠다 보거든요. 오죽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조차도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대안 제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제3에 의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받아보자. 그쵸. 그 주장이거든요. 그쵸. 물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그 방식의 특검은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쵸.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 여부가 아마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의원님 이 당대표 선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 최고위원 경쟁도 지금 치열한 것 같아요. 21명이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자랑 런닝메이트를 지금 만들고 나서고 있는데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 런닝메이트 정치 선 그으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시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윤상현 의원도 이거 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다 막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당원 당규상 특정 후보를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지할 수 없다. 이 옳지 않다. 이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윤상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윤희 후보님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러닝메이트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위상이. 옛날에 최고위원 하려면 한 초선 재선 3선급, 4선급이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초선 무선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정치 신인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냥 약간의 그 형식적인, 그야말로 여의도식의 정치다. 이래 보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최고위원이 예전에 저희가 보면 굉장히 선수가, 이게 이제 지도부잖아요. 22대
22대 국민의힘의 이 전반기를 이끌어갈 지도부인데 보통 예전에는 선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네. 거의 막 대선 주자급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 올라가서 이게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엄청 팽팽했거든요. 그 네. 아침 회의가. 네. 네. 근데 지금은 딱 그 말씀을 주셨는데 뭐 청년 최고위원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뺀다 치더라도 일반 최고위원에서는 장동혁 의원 빼고는 현역은 1개월 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1개월. 그리고 그럼 사실 신입생 지금 오리엔테이션 중인 그래서 분들이거든요. 어떨 보면 난 최저위원 뽑나 생각하는 최저위원, 예. 최고가 아니라 최저위원. 그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아, 그리고 몸에도 김재현 전 의원 빼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고위원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 지도 체제가 네. 단일 지도 체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위원 저도 해봤잖아요. 네, 그쵸, 제가 하셨죠. 최고위원 해봤지만은 요즘은 거수기 비슷한 노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저는 집단 지도 체제가 맞다 보는 거죠. 아,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집단 거예요? 지도 체제를 하게 되면은 예. 지금 그나마 조금 좀 명망 있는 분들 또 무기감 있는 분들이 네. 출마를 많이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 1인 체제에서 네. 당이 운영되면서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당 운영을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네.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는 거죠. 아, 저도 이 상황은 조금, 왜 이럴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 선거의 달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어쨌든, 안보 이슈를 이제 띄우면서 조금 분위기를 타는 것 같다라고까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PK, TK에서 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이렇게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TK에서 최근에 나 후보께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그쵸. 이철우 지사도 만났잖아요. 네네. 그건 선점한 의미가 대단히 크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봤을 때 네. 좀 당심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PK, TK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분위기인가요? 좀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좀 강하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 후보가 따라잡고 있는 그런 있다.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나경원 후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원외 정치인이 당대표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말도 안 되나요? 그 비대위원장 그럼 왜 원외를 시킵니까? 외부인사 비대위원장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뭐 수도 없죠. 많았죠. 지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장도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황우영.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당대표 역할하고 거의 같아요. 예. 비대위원장은 원외를 시키면서 왜 그러면 또 이 당대표는 원외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네.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원내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은 그분이 이제 당대표 되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지요. 제가 나경원 대표 잘못하면 지적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이견 있는 건 좀 맞춰가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게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약간 좌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쓴소리도 좀 하시고 캠프 내 레드 팀 역할도 좀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제가 지금 우리 당이 다 좋은 후보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을 애써 깎아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해요. 아까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체제에 별 의미 없다라고 사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령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하면, 가령 한동훈 후보를 믿는 사람이나 나경원 의원은 러닝메이트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원희룡 후보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긍정적 표를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같이 안 갈 거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름도 잘 몰라요.
과거에는 최고위원 하면 이름 좀 네. 알려진 분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의원님도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찍을지 아마 그것도 조금이라도 이름 들어본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보다는 누구 개파라기보다는 아니 근데 예전에 저희가 전대할 때 오더 투표 하잖아요. 네네. 어, 아 그렇죠. 대표 누구 찍고 그렇죠. 최고위 누구. 제가 그 얘기 그게- 말씀을 그게- 애둘러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네. 이제 지금 최고위에 나온 분들은 워낙 인지도가 약하니까 네. 나는 누구의 이제 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게 당원들한테 그렇게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다. 예, 당원들께서는 상당히 현명하게 네. 예,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을까. 예.